올라 러비셋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노트북을 사용할 때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나요? 게이밍, 또는 비즈니스, 혹은 학업용? 또 사용하는 용도는 제각각이겠죠. 그리고 보통 이 사용하려는 용도에 맞춰서 노트북을 선택하실 겁니다. 그런데 휴대성을 생각하면 얇고 가벼운 게 가장 좋은데, 그렇게 되면 성능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한 경우가 많죠. 이 노트북의 성능은 대표적으로 CPU와 어떤 GPU를 탑재하고 있느냐로 결정되는데, 고성능의 노트북은 크고 무겁거나 또는 그만큼 발열이 심해서 시끄럽거나 결정적으로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이 노트북은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레이저의 스텔스 노트북입니다. 아마 블레이드 프로 정도는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평소에도 몇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게이밍 노트북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데스크탑이 편하고 노트북도 자주 쓰지 않는 편인데, 어쩌다가 쓰더라도 휴대성이 좋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건 보시는 것처럼 13인치의 작은 사이즈에 어댑터만 하더라도 상당히 작고 가볍습니다. 휴대성을 좋아하는 저한테는 딱 괜찮은 녀석입니다. 그런데 제가 레이저 브랜드를 좋아하지만 이 노트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레이저와는 좀 동떨어진 녀석입니다. 그래픽카드는 MX150이 탑재되어 있고 CPU는 i7-8565가 탑재되어 있죠. 맞습니다. 왠지 레이저 하면 이 게이밍 성능을 생각하셨을 텐데, 이 노트북은 게이밍 성능은 그다지 어차피 제 입장에서는 레이저 감성에 휴대성이 좋아서 선택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노트북의 수명은 얼마나 되나요? 제가 생각하는 노트북의 수명은 CPU보다도 이 GPU의 성능 때문에 바꾸는 비중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부담이 꽤 크죠. 저도 이 노트북으로 최근 제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모던 워페어 리부트를 플레이 해봤는데 구동은 돼요. 근데 프레임 드랍이 심하고 끊김이 있어서 도저히 제대로 플레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노트북으로 제가 게임을 자주 하는 편이 아니라서 상관은 없는 일이지만, 이 노트북으로 게임하는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노트북을 바꿔야 하나 하고 고민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녀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노트북의 생명 연장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레이저 코어X입니다.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보통 이 GPU라고 부르는 외장 그래픽카드 유닛입니다.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건데, 이번에 레이저 본사 쪽과 함께 콜라보를 진행하게 되어서 어떤 녀석인지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청을 했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제품 패키징은 간단합니다. 그냥 본체가 전부인데 블랙 컬러의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고요. 측면에는 메시망의 레이저 엠블럼이 붙어 있습니다. 부속품으로는 여전히 스티커가 있고요. 매뉴얼이 있는데 보지 않아도 우리는 쓸 수 있겠죠. 부속품으로는 C타입의 썬더볼트 케이블이 있고요. 전원 케이블이 있습니다. 뒷부분의 손잡이를 옆으로 제끼고 당기면 분리가 되는데, 여기가 알맹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GPU 사이징 가이드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스티로폼이 있습니다. 이걸 떼어내면 8핀 전원 케이블 2개와 PCI 익스프레스 슬롯이 하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뒷면에 가이드 쉴드가 있는데 이건 떼어내고요. 저는 컬러풀의 2080 Ti를 준비했는데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착이 끝나고 다시 케이스에 본체를 넣어주고 손잡이를 돌려서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뒷면을 보면 전원 스위치가 있습니다. 내부에 650W급 파워가 장착되어 있는데, 해당 파워의 전원 연결을 공급하는 케이블을 연결하고 스위치를 켜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픽 카드를 장착할 수 있고 전원을 공급하는 어떤 장비라는 것까지는 이해하셨을 텐데요. 그럼 이게 뭐 하는 녀석인가? 이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노트북 혹은 데스크탑이 있다면 이렇게 썬더볼트 케이블을 사용해서 연결을 하고요. 여기에 장착된 그래픽 카드를 해당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녀석입니다. 그래서 생명 연장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장비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품의 크기는 너비 168mm, 깊이 374mm, 높이 230mm입니다. 제품의 무게는 6.48kg이며 장착 가능한 그래픽카드는 길이 330mm, 높이 160mm, 너비 60mm 이내의 사이즈라면 어떤 그래픽카드든 여기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소개하는 저도 참 익숙한 제품군이 아니라서 다른 제품들보다 설명에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 제품이 뭐하는 녀석인지까지는 아시겠죠? 그러면 레이저의 코어X의 성능과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연 이렇게 연결을 하면 정말 가지고 있는 그래픽카드를 노트북에서 사용할 수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먼저 노트북 내장 그래픽카드로 3D마크 타임스파이 벤치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 보면 그래픽 스코어가 1123점이 나왔습니다. 1차가 7.33프레임, 2차가 6.44프레임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RTX 2080 Ti를 장착시킨 코어X를 연결하고 똑같은 벤치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픽 스코어 기준 8317점이 나왔고요. 점수가 확 올라갔습니다. 1차가 52.63프레임, 2차가 48.98프레임이 나왔습니다. 벤치 테스트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확실히 그래픽 성능의 증가가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픽 성능을 올릴 수 있는 건 좋지만 어쨌든 썬더볼트 케이블을 사용해서 연결을 해서 사용한다면 분명 성능 로스가 발생할 텐데 얼마나 성능 손실이 발생할까 하는 부분이죠. 실제로 현재 연결한 2080 Ti의 경우 일반적으로 벤치를 한다면 보통 13,000점대의 점수가 나오는데 8,300점대면 거의 한 36%가 넘는 성능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그래픽 카드로도 테스트를 진행해보고 얼마나 성능 손실이 생기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얼마 전 출시한 GTX 1660 슈퍼로 교체를 해봤습니다. 똑같이 타임스파이 벤치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픽 스코어 기준 4860점이 나왔습니다. 내장된 MX150보다는 4배가 넘는 점수지만 데스크탑에서 장착하고 테스트를 했을 때 6265점이 나왔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22% 가까운 성능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성능 손실은 확실히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2080 Ti에서 36%대의 성능 손실이 있었던 반면에 1660 슈퍼에서는 22%, 그러면 무려 14%의 손실률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노트북에 내장된 CPU의 성능으로 인한 병목 현상도 있었던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CPU 성능이 좋은 노트북이었다면 2080 Ti에서도 성능 손실률이 좀 더 줄어들 수 있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스텔스 노트북에서는 레이저 코어X를 사용해서 2080 Ti를 연결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데스크탑에서 2060 슈퍼를 쓰는 것과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게 되고 GTX 1660 슈퍼를 쓰게 되면 데스크탑에서 RX 590 정도급 되는 그래픽카드를 쓰는 것과 비슷한 성능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능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노트북의 그래픽 성능을 키울 수 있다는 건 여전히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그래픽 카드를 외장형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특성상 발열과 소음은 어떨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한 상태에서 발열과 소음 부분을 체크해 봤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사이즈는 뭐 작다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책상에 올려놓고 쓰기에 크게 무리 없는 사이즈입니다. 또한 소음과 발열에 있어서도 옆에 두고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었고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썬더볼트 연결 방식을 통해서 100W까지 노트북의 전원도 함께 공급하기 때문에
제가 사용 중인 이 스텔스의 경우 따로 전원 어댑터를 연결하지 않아도 돼서 이 부분은 상당히 편했습니다. 그리고 발열과 소음 측정 때 보셨겠지만 외부에서 그래픽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노트북의 발열 제어에 유리하고 그로 인해서 팬 소음이 줄어드는 부분도 장점 중 하나였습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죠. 아쉬운 부분이라면 그래픽 카드의 퍼포먼스 로스가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건 썬더볼트 연결 방식의 한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리뷰에서 보여드린 이 코어X가 북미 기준으로는 발매한 지 1년이 지난 제품이고 현재는 코어X 크로마로 새로운 제품이 또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제품에서는 개선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추후 기회가 되는 대로 코어X 크로마 버전의 리뷰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트북 사용이 많아서 짧은 주기로 새로운 노트북을 구매하는 사용자에게는 비용적인 부분에서 이 세이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용자들마다 또 목적에 따라 제품의 가치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는 좀 의미가 떨어지긴 합니다. 현재 오픈마켓 기준으로 38만원대에 판매 중인데 제한적이지만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나름 가치 있는 제품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건 일반적으로는 이 대중적인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거겠죠. 자, 오늘은 이 GPU라는 조금은 독특한 기능의 제품군에 속하는 레이저 코어X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그럼 내일 봐요. 아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제품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게 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그만큼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필요성이 높은 제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고민해볼 만한 녀석이긴 한데 그래픽 성능 때문에 자주 노트북을 바꾸는 분들한테는 금액적으로 괜찮은 녀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게임은 대탑으로 라는 게 저의 생각이라 일단 저한테는 큰 의미는 없는 걸로 할게요. 어쨌든 이젠 코어X 크로마를 보내달라고 메일을 한번 보내봐야 될 것 같네요.